자, 지금부터는 50 총선거를 반대하면서 일어났었던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4.3 사건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제주도의 광복 전의 상황부터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광복 전에 제주도의 일제강점기 시절에 제주도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미국을 도발하면서 일어났었던 전쟁인 태평양 전쟁 중에 일본이 제주도를 방어기지, 요새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군의 폭격을 많이 받게 된 곳이 우리나라의 제주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군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에게 폭탄을 떨어뜨린 사람들이다 보니까는 대상이다 보니까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다가 광복이 되고 났지만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었던 미군 하에 우리나라가 통치가 되는 미군정기를 도래하게 되는 거죠. 이 미군정기에도 제주도 사람들은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이유가 미군정기 때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이 친일 경찰들과 같은 경우에 기존의 일제강점기 때는 본인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고향이나 그 고향에서 이제 친일 경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고향에서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제주도로 친일 경찰들이 많이 이주를 하게 되면서 친일 경찰들의 이주, 대거 유입이 많아진 곳이 제주도였었어요. 그리고 미군정이 일제시대 때처럼 똑같이 공출을 하면서 경제 수탈 역시 극심했었던 시기가 미군정기였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일제강점기보다 살기가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었지 미군정기라고 해서 더 나아질 게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미군정기 때 46년 8월 1일에 지금 현재 제주군에서 제주도가 승격을 하게 되는데, 제주 군인 시절에는 전라도에 속해 있었어요. 전라도 제주 군인 때는 전라도가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잖아요. 곡창지대이다 보니까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서 여기 제주도로 이제 보면은 쌀이나 경제적인 지원이 됐었는데 46년 8월 1일에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로 승격이 되는 바람에 더 이상은 전라도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졌었겠죠. 그러다 보니 제주도 사람들의 불만이 계속 높아지는 과정에서 47년 3월 1일 1919년 이후에는 3월 1일만 되면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3.1절 행사를 해왔잖아요.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는 숨어서라도 이제 하게 되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이때 역시 47년 3월 1일에 이제 3.1절 기념 행사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제주도의 관덕정이라는 곳의 앞에서 제주도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 미군정이 관덕정의 3.1절 행사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반대를 해요. 반대를 했지만은 제주도 시민들이 모여서 이제 통일된 정부 수립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집회같이 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말을 탄 기마 경찰이 이제 시위 현장은 아니고 기념식에 모였었던 군중들 중에서 6살 난 아이를 갖다가 치게 돼요. 기마 경찰이 치게 되면서 이때 이 기마 경찰이 그 말에서 내려서 아이의 상태를 살피거나 했으면 모를까, 그러지도 않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관덕정에 모였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순찰차가 가다가 아이를 치고 난 다음에 뺑소니로 그냥 가버리면은 우리나라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관덕정에 모인 제주도 사람들이 이 기마경찰을 쫓아가면서 사과를 하면서 요청을 하면서 지만저를 따라 쫓아갔던 거예요. 그러면 이 기마경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인파가 쫓아오다 보니까 무서우니까 경찰서로 도망을 간 거죠. 경찰서로 도망을 가는데 그 과정에 경찰서에서는 기마경찰이 막 와요. 근데 뒤에서 보니까는 군중들이 막 쫓아오면서 막 항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폭동으로 간 줄 알고서 이제 총을 발사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3일 발포로 6명이 제주도민들이 무고하게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한 명은 어린아이 갓난쟁이를 안고 있었던 엄마였었고 한 명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이 6명 전부 다 등 쪽에서 가슴 쪽으로 총알이 관통하면서 다 도망가다가, 그냥 이제 대항하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다가 총을 맞아서 죽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미군정이 사과를 하지 않는 거예요. 경찰도 사과를 하지 않고 미군정도 사과가 없어요. 열받잖아요. 47년 3월 10일에 열받은 제주도민들의 전체 직장인들의 95%가 총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은행이나 관공서, 학교, 우체국 이런데 모두 다 이제 95% 가까이가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두고서 이때 이 사람들은 경찰에 사과를 요구했어요. 경찰에 사과를 요구했었고, 이때 3일 또 그 발포식 이후에 보면은 여기에 행사에 참여했었던 사람 500여 명을 데려다가 고문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풀어줘라, 더 이상 고문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요구하면서 민관 총파업을 갖다가 진행을 했는데, 이것을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소련과 냉전 체제 하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미군정에 대항하는 너희는 제주도는 사회주의자들이다, 우리에게 반항하는 너희는 이제 붉은 섬 공산당에 불과하다 라고 하면서 육지에 있었던 경찰들을 지원 병력으로 제주도에 보내면서 응원 경찰이라는 명칭으로 바꾸면서 제주도에 투입을 시키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평양 출신의 극우 세력이었었던 서북 청년회를 제주도에 투입을 시켜요. 이 서북 청년회와 같은 경우에는 극우 세력으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의 깡패나 다름없는 굉장히 무서운 집단이었었어요. 근데 이 집단을 제주도에 투입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주도 사람들을 못살게 굴면서 굉장히 이제 그 힘든 상황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을 때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의 단독 선거가 결정이 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자 보면은 조선 공산당, 이때 당시에 사회주의 단체였었던 정당이었던 조선 공산당이 북쪽에는 북조선 노동당 해서 김일성을 대표로 있었고, 남쪽에서는 남조선 노동당에서 박헌영을 대표로 있었었는데, 남로당의 제주도 지부에 보면은 김달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달삼이 중심으로 해서 무장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주도 지역에 보면은 작은 기생화산인 오름이 있잖아요. 오름에다가 불을 지핀 다음에 신호를 알린 다음에 경찰서와 경찰집을 습격하게 됩니다. 이게 제주 4.3 사건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이제 미군정이 김익렬 대장을 진압을 위해서 투입을 시키게 돼요. 제주도에 투입을 시켰는데, 김익렬 장군이 이제 가서 보니까 남로당 단원들은 한 300명에서 350명 정도 되는 이 인원을 진압을 하려고 하면은 제주도에 무고한 희생이 너무나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진압작전을 펼치면은 제주도에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희생이 되겠다 싶어서 김달삼을 찾아가서 극적으로 협상을 치르게 됩니다.
극적으로 협상을 치르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둘이 협상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게 어떻게 보면은 미 군정이었던 거예요. 이때가 냉전 체제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싫어하고 배격하기를 원했었던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와 같은 경우에는 오라리 지역에 불이 나는 방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남로당의 소행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남로당의 소행으로 알면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남로당을 더 손가락질하면서 이제 미워하고 싫어하게끔 이렇게 극단적으로 화해가 결국에는 결렬되게 되는 거죠. 협상을 했던 게 무효화되게 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48년 5월 10일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였었던 총선거가 남한만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남한만의 총선거는 이제 반기지 않았던 분위기였지만은, 제주도와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 속에서 미군정에 대한 불만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반대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세 군데, 제주도에 보면은 세 군데의 투표구가 있는데, 선거구가 있었었는데,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투표가 50%가 넘지 못해서 무효로 처리가 돼요. 여기에 이승만이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이승만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8월 15일에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승만이 불법적으로 48년 11월 17일에 계엄령을 발표를 하고 남로당의 무장 봉기 세력들을 토벌한다라는 작전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 토벌 작전으로 인해서 소개령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제주도가 있으면 해안가로부터 5km 이내에 있는 지역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폭도로 간주하겠다. 폭도라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의 무장봉기한 남로당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밖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서는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솔직히 옛날에는 소식이 지금처럼 빨리 전달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그러다 보니까는 소식을, 또 여기는 완전 산간지대, 한라산 산간대가 험준하다 보니까는, 이게 소식을 듣지 못해서 안에 있다가 그냥 이유도 모른 채로 사살당하기도 하고, 어쩌다가 소식을 듣고 마을에서 단체로 내려온 경우에는 또 한 집으로 들어가서 다 모아놓고서는 그 집 밖에서 방화를 저지르면서 불을 질러서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죽이면서 안에 있어도 죽고 나와도 죽게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된 거죠. 그런데 선생님은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게, 이 계엄령 발표 제주도 4.3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었던 정부 주도하에,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 하에 이루어졌었던 이 남로당 토벌 작전으로 350명을 이제 진압을 하려고 이루어졌었던 토벌 작전으로, 이때 당시에 제주도의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이 되는 3만 명이 희생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토벌작전은 54년 9월 21일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50년부터 53년까지 있었잖아요. 이 전쟁 중에도 제주도와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있는 군인들과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을 상대로 해서 싸웠던 게 아니고, 무고한 제주도민들을 학살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국력을 낭비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오랜 54년, 어떻게 보면 6.25 전쟁과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희생된 유족들을 갖다가 챙기면서 어쨌든 이제 안타까워하고 보상을 해줬던 반면에, 여기에 있었던 무고하게 희생된, 이 350명 잡으려고 희생됐었던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4.3 사건의 피해자라는 것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남아있는 유족들이.
그 이유가 밝히게 되면은 이때는 빨갱이로 같이 치부당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런 가족이 희생당하고 본인이 이제 다치게 된 4.3 사건의 피해자라는 것을 밝히지도 못한 채 5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었던 것을 생각을 하면은 선생님은 이 4.3 사건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인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4.3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현실이 돼서 이제 그나마 다행이면서도 또 이때 그 희생을 당하면서도 그동안 숨지기면서 살아왔었던 이때 제주 도민들의 아픔을 생각하니 굉장히 마음이 안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이런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